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데올로기와 실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좀 잘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이데올로기와 실리가 자꾸 분리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중국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마치 현 정부가 이데올로기 외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이데올로기와 국가 이익, 경제적 이익의 관계를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보라고 하는 것은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영토, 영공, 영해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실익을 챙기는 것도 포함이 돼요. 즉 안보, 이데올로기와 경제가 따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와 경제의 관계도 그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유물론에서 이제 경제적인 관계가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 생활 문화 습관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또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프로테스탄트적 윤리가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고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와 그람시는 이제 공산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베버는 자본주의를 얘기를 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생산 관계와 이데올로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냉전 시대를 생각할 때 마치 이데올로기만 생각을 하고 막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경우 서로 연대를 하고 서로 도와야 시장도 커지고 경제적인 이익도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야 한데의 어떤 통합된 시장을 만들어내야 이익도 커진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경우에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제한되면서 시장이 커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점점 커지는 거는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경제적인 이익도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이 방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음?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그거는 또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 시장이 커지니까 공산주의 하는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는 배급 경제거든요. 시장이 아니라 배급 경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시장 경제는 배급 경제를 위축시킨다. 그래서 하면서 시장 경제에서부터 멀어지는 거. 그리고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축된 게 뭐야? 냉전 시대예요, 냉전 시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와 경제적인 실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외교를 하다가 실리를 놓쳤다?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끝난 것은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무릎을 꿇고 자본주의로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냉전이 끝난 거지 이데올로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소평, 고르바초프 이들이 뭐야? 시장을 개방하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 냉전 체제가 끝이 나는 거지, 공산주의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데올로기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뭐야? 중국도 러시아도 그때 뭐야? 공산당이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죽었대. 그때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어딨냐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 공산당이 있는데 왜 공산주의가 없어요? 다만 뭐야? 자본주의의 힘에 밀려가지고 그동안은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이, 러시아의 서방 기업들이 막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공산당은 뭐예요? 권력이 배급 경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민들의 그 경제권을 많은 밥줄을 주고 있을 때 힘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들어와 갖고 이제는 기업의 월급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권력에 힘을 잃는 거죠.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공산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응? 산업들을 국유화시키고 서방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는, 기업들이 관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중국이 지금 기업들한테 들어오라고 유치하지만 갈 때 어떻게 돼요? 공산당이 개입을 하니까 자꾸 기업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산당 자체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뭐예요? 기업에 대한 감시가, 규제가 많아진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자꾸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입하면서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외국 기업과 불공정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서방의 기업들을 이제 하는 거지. 이러한 반칙들이 횡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칙들을 중국 공산당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러한 반칙들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 제재를 하면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막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왜? 거기는 자유시장 경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중국이 다시 공산주의로 회귀를 하니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가 자신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거는 이거는 그게 순리예요 지금. 근데 중국에 대한 수출을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이데올로기 외교를 하고 있는 걸 비난을 한다?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 당시 중국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만든 것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중국을 거칠 이유가 있어 없어요? 거기가 같이 뭐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닌데 직접 뭐야?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지. 그게 낫다는 거죠. 미국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미국 시장한테 직접 들어가게 되면 뭐 관세도 없죠. 왜? 미국 자체 내에 생산한 거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지금은 미국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바이든이 와갖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 근데 본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바이든이 와든 뭐 누가 와든 응? 아무리 얘기해도 기업이 이익이 안 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뭐야? 그렇게 지금 블록이 짜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데올로기 외교가 중국과의 무역에 장애를 일으킨다? 그건 왜곡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중국의 공산당 독재로 회귀가 중국 시장의 불투명성을 증대시키면서 경제 협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원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이데올로기가 진리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이데올로기가 아닌 실리 외교라고 하라고 하는 주장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정말 왜곡된 것이고 정말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실리 이것이 따로 떨어질 수 없다 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와 외교가 나가야 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소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